질문을 받고 시작을 해봅시다. 질문. 없어요? 100. 143? 아, 1043? 오늘 등비 수열 마무리 해주며 아까 봤던 이상한 기호. 자,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1043번. A4 분의 A5 빼기 A6 분의 A8. 얘네가 얼마? 4분의 1일 때 8분의 3은 몇 번째 항입니까? AN. 자,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첫째 항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첫째 항이 6인 등비수열이라고 나왔네. 그치? 그 등비수열은 항들이 나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 나누라 했잖아. 등차는 빼라고 했었고, 그치? 왜냐면 나누었을 때 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공비 일정하게 곱해진 거니까, 그치? 그럼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얘네는 몇 개 차이 난 거야? 공비 한 개네? 맞죠? 나눠버리면 얼마? 공비 한 개. 얘는요? 두 개. 됐지?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거, 만약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면 R 제곱분의 1이 되겠지? 항상 더 큰 쪽, 다시 말하면 수열상에서 뒤쪽에 있는 항을 앞쪽에 있는 항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거를 계산할 때 얼마? 4분의 1. 방정식 풀면은 R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양변에 몇 곱해주면? 분수잖아. 4 곱해주면. 넘깁시다. 4R 제곱. 4R이니까 마이너스 4R. 플러스 1. 돼요? 이거는 0인 거니까, 2R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인 거죠? 따라서 공비 얼마? 2분의 1. 됐니? 그러면 얘 n번째 항, 즉 등비수열의 일반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몇 개? n-1번. 그치? 그게 8분의 3 되는 거 찾고자 하는 거니까, 그치? 됐어? 양변 나눠버리면 그럼 16분의 1이니까 n은 얼마? 5. 다섯 번째 항. 됐어요? 또 질문? 성이 돼? 질문 없어요? 다 천재네? 와씨. 오늘 대답하는 거 한번 보겠어. 등비수열은 질문 없다고 했으니까. 뭐야? 얘 왜 긋고 있는 거야? 자, 두수 18이랑 그 다음에 243분의 2랑 요 사이에 n개수를 우리가 넣어서 얘네가 무슨 수열이 되도록? 얘네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었대요. 자, 그때 공비가 3분의 1일 때, 그 n 값을 물어봤지? 은상아, 마찬가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항들이 주었으니까 우리 또 뭐 할 거야? 항들이 주었으니까 뭐 하라고 했어? 내가 나누라고 했잖아. 그 등비수열은 공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맞니? 그러면 항상 뒤쪽에 있는 항
에서 나누기 앞쪽에 있는 항 해주면 얘가 공비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치? 공비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몇 개 있을까? 자, 얘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지. 얘 몇 번째 항이야? 그럼 몇 번째?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지 몇 개인지 알잖아, 공비를. 네, 이게 저번에도 계속 했던 거지, 그치? 몇 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인지조차도 모르겠어? 대답하기가 어려워? 어? 항상 모르겠냐고. 여기 n번째잖아. 그럼 그 다음은? 그치?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그치? 근데 우리 전체 몇 번째 항인지 알아볼 때는 마지막 항은 몇 번째인지 궁금해. 그럼 뭐라고 하라고? 몇 개인지 전체가. 은사 뭐라고? 마지막이 몇 번째인지 궁금해. 그럼 전체 몇 개인지 찾아보라고. 몇 개니 항이? 그래, 여기 가운데 n개, 거기에 2개 플러스 됐으니까 n 플러스 2개잖아, 그치? 그게 몇 번째? 그래, n 플러스 2번째. 알겠어요? 따라서 그 공비는 n 플러스 2번째, 얘는 첫 번째니까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공비가? n 플러스 2에서 그냥 빼주면 된다니까? 첫 번째. 뺀 만큼의 공비가 나온다고. 등차 수열은 뺀 만큼 공차가 나온다고. 오케이? 그리고 계산해보면 9, 1인 거니까 243은 3의 몇 제곱? 5제곱. 거기에 3의 제곱이니까 3의 7제곱분의 1인 거지. 우린 또 편의상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n은 얼마란 얘기야? n 얼마? 너무 어려운 걸 몰랐어? n 6이죠? n 플러스 1이 7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돼야 안 돼요? 바다만 적고 있지 말고 대답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돼요? 또 54번. 선생님 진도 빨리 안 나가잖아. 빨리 나가니? 천천히 나가는 만큼 너네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라고. 유형도 봐봐. 지금 유형 몇 개야? 7개였나? 7개면은 얼마 안 한 거잖아. 한 유형당 문제 한 4문제 정도밖에 없는데 많아야 4문제고 많으면 5문제까지 있나? 5문제 없는데? 유형 문제는 내가 풀었으니까 니네가 풀어야 될 문제는 많아야 4문제 정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치? 어쩌다가 한 번씩 5번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웬만하면 많아야 4문제잖아. 그치? 그럼 7개봤자 28문제밖에 안 돼. 거기 또 어려운 거는 니네 또 별표 쳐놓고 안 풀 거고. 그치? 그럼 풀 문제 실질적으로 한 20문제 되나? 그치? 분명히 지금 여기서 보면 자기가 못 풀었는데 지금 질문 안 하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많지 않은 거니까 좀 미리미리 하면은 모르는 것도 좀 천천히 문제 풀어볼 수 있고 얼마 안 걸리잖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은상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잘 안 돼 있으면 나중에 2학년 학기 시작해서 힘들어.
어떻게 이제 지수라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형 얘기했지? 다음 주, 설 끝나고, 금요일 날 시험 본다고. 범위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까지. 그래프. 활용 빼고 그래프까지. 오케이? 일단 54번. 자, fx는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a. 자, 이놈을 우리가 나눴대요. 뭐로? x 마이너스 1로 나눴고, x네. 처음에 x로 나누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도 나누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도 나누었대요. 그때마다 당연히 뭔가 몫이 있었겠지만, 그치? 우리가 궁금한 게 누구? 나머지 R1, 나머지 R2, 나머지 R3. 자, 얘네가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자,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쵸? 우리 다항식 나눗셈 많이 봤던 거잖아. 그치? 어떻게 돼요? 다항식 나눗셈 뭐 이용하는 얘기야? 우리 나머지 구하는 거는 그 나머지 정리 어떻게 구해? 아니 나머지 어떻게 구하냐고. R1 어떻게 구해? 내가 이거 까먹어서 내가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은데. 바로 전 시간 말고. 그치, 현서야? 나머지. 뭐라고? 나머지, 그 조립제법은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나머지만 구하는 거 있었잖아.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어떤 다항식을 뭐로 나눴대, 지금 현재? X로 나눴대, 그치? 당연히 뭔가 몫은 있었겠지. 맞아요? 그때 나머지가 R1인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현재 요 식은 무슨 식이기 때문에? 어떤 등식? 항등식. 나머지는 검산식은 항등식이었잖아, 그치?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 미지수 x에다가는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은 딱 보니까 어떤 수를 대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니? 얘 구하고 싶대. 어떤 거 대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니? 0 대입해야겠지, 그치? 왜? 모르는 다항식이 사라져야 되니까. 얘 0 대입해주면 얘가 0대에서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R1은 누구랑 똑같아? F0이랑 똑같은 거지. 맞아요? 이게 나머지 정리였잖아. 나누는 다항식이 0대는 X값을 대입했을 때 몫이 사라져버리니까 나머지 바로 나오는 게 나머지 정리였잖아. 그치? 까먹은 친구들 제발 잘 좀 정리 좀 해놔. 알겠죠? 그럼 따라서 R1은 현재 얼마? A 0 대입해주면 A잖아. 그쵸? 자, 그러면 R2는 얼마? A 플러스 1. 됐어? 자, R3는요? A 플러스 얼마? 6. 됐어요?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잖아. 8 빼기 2가 어려워서? 오케이. 인정. 그럴 수 있어. 됐니, 여기까지? 근데 얘가 무슨 수열 이룬다고? 등비수열 이룬다고. 세 개가 등비수열 이룬데,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풀어야 될 식은? 가운데 있는 놈 뭐? 가운데 있는 놈 제곱이 누구랑 같더라? 나머지 얘네 둘 양옆에 있는 놈
곱이랑 같더라. 이게 문제 풀린 식 된다고 했잖아. 그치? 따라서 전개하면 여기 a제곱, 여기도 a제곱 사라지겠네. 여기 6a, 여기 2a 넘어오면 4a는 얼마? 1. 끝. 됐어요? 그래, 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으면은 아예 문제 접근조차도 못하니까 제발 저런 기본 지식들은 꼭 잘 알고 있읍시다. 알겠죠? 또 없어요? 없을 리가 없는데. 57번이요. 56번 했어요? 어? 56번은 분명히 못하는 애들이 있었을 건데. 그게 아마 저일 거예요. 왜냐면은 또 까먹은 친구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p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64는 0.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어. 서로 다른 세 실근. 근데 그 세 실근이 어떤 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우리가 그는 보통 3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로 놨었지만, 그치? 맞아요? 근데 얘네는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 세 실근을 뭐라 두면? A, AR 제곱. 됐니? 그러면 봐봐. 우리 얘네들끼리 또 세 개 조졌네. 세 개가 왜? 그럼 물론 써도 돼. 합 B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세 실근이니까 근계수 이용해주면 P. 그쵸? 그 다음 두 개씩 곱해주면 24. 그 결과가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는 거지. 24.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죠? 있는 그대로, 그치? 그 다음 세 개 곱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 얘는 마이너스 64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거네. 그쵸? 근데 아까도 했잖아. 세 개 수가 등비수열 이루는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식은 뭐? 가운데 있는 놈 제곱이 얘네 둘이랑 같은 거지, 그치? 우리가 등차수열은 합이랑 관련이 있지만 등비수열은 곱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미지수 찾아내야지, 그러면. 곱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놈, 얘네 둘은 누구랑 같다고? 그래, 가운데 있는 놈 제곱. 됐어요? 그럼 얘 결국엔 뭐야? 가운데 있는 거에 몇 제곱? 세제곱이 64라는 거잖아. 마이너스 64. 그쵸? 그럼 가운데 있는 놈이 누구라는 얘기야? 얘 마이너스 4. 됐어, 여기까지? 아니, 얘네 둘이 곱한 게 가운데 있는 놈 제곱이라며. 근데 가운데가 얘잖아. 곱한 게 얘 제곱이라고. 그럼 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했으니까 세제곱 아니야? 그치? 그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4. 해서 얘는 마이너스 4. 가운데가. 여기까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용할 건 얘를 이용할 거냐, 얘를 이용할 거냐. 근데 얘는 모르니까 못 구해야지.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나머지 정보들을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뭐라고요? 두 개씩 곱했을 때. 그쵸? 그럼 마이너스 4랑 얘랑 곱한 거네.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뭐로 편하게 좀 편하게 문자가 두 개 나오면 좀 불편하니까. 그치? 얘 가운데 항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A 제곱? 뭐 아무렇게나 되냐고. 등비수열이라며. 당연히 여기서는 공비로 나눠주면 나오겠지. 공비로 나눠주면 나오는 거잖아, 저게. 그쵸? 얘는
등비수열이라며 공비 곱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그래, 마이너스 4a, 4r.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너네 입에서 잡아야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 등비수열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사이에는 공비를 나누고 곱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공비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인 거니까. 돼요, 여기까지? 그럼 써봅시다. 얘네 둘 곱한 게 얼마? r분의 16. 얘네 둘 곱한 게 얼마? 16r. 그치? 얘네 둘 곱한 게 얼마? 16. 됐어? 그럼 얘 여기서 미지수 r밖에 없으니까 r 구할 수 있겠네. 우리 또 분수 나왔네. 뭐 해야 돼? r 곱해요. 근데 그 전에 다 약분 가능하네. 8로 나눕시다. 2, 마이너스 3. 됐어요? 그럼 r 곱해버리면 3, 여기 2r 제곱. 얘 넘어오면 5r이니까, 5니까 5r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따라서 r은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두 개 나오겠죠? 어차피 요거랑 요거 차이는 뭐라고? 순서 차이인 거라고 했어. 그치? 커지냐 작아지냐 요 차이. 그럼 얘는 얼마나 얘기야? 2분의 1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2지. 얘는 플러스 8 공비가 2인 거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됐어?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은 그냥 8 마이너스 4 2인 거잖아. 순서만 달라진 것 뿐이라고 그냥.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얘네들 합 구하라고. 다 더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뤘던 3차 방정식 근계수 이용해서 등비수열도 좀 정리를 해봐.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그런 뜻이야. 됐니? 선생님 이게 뭐예요? 뭐요? 이게 뭐예요? 그게 왜 궁금해 갑자기? 이거는 외계 문자야. 그래요? 다음 또 57번. 57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이번에는 세 실근이 아니라 그냥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나왔대. 그것도 우리 어떻게 놓고 이렇게 또 놓고 하자고.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자, 이놈이 누구? 13이고요. 그 다음에 각 수의 제곱합이 나왔네. 제곱 AR 제곱 그 다음에 AR 제곱의 제곱. 이놈들을 싸그리 더한 게 얼마? 얘는 91이라고 해서 그치? 근데 이번엔 뭐래? 구하고 싶은 게 다 곱한 놈. 세수의 곱으로 왔죠, 그쵸? 됐니? 자, 좀 편하게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면 A 제곱 R 제곱 맞아? A 제곱 R 4제곱 맞니? 그럼 이왕이면은 A 제곱을 한번 묶어버리면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4제곱. 자, 이놈이 91인 거죠. 그치? 저 위에 있는 놈은 A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R 제곱. 얘네가 13인 거죠. 됐니? 혹시 우리 친구들 요거 인수분해 공식 알고 있나요?
복 2차식은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서 한다 했어. 그치? 즉 R 4제곱 플러스 R 제곱 빼 2배 플러스 이렇게 있어야지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기 편해지잖아. 그치? 근데 얘는 원래 몇이었으니까 R 제곱이었으니까 R 제곱 빼주면 맞아요? 그 얘네는 R 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랑 R 제곱이랑 뺀 거 인수분해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 이용해주면? 합차 이용해주면 더하면 요거 빼면 요거 나오겠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A 곱하기 얘는 A가 2개인 거니까 A 곱하기 A 이렇게 따로 분리도 되겠네. 근데 얘가 얼마란 얘기야? 13이죠. 우리 얘 값을 알 수 있겠네. 7. 맞아요? 얘 13이니까 곱하면 91 돼야 될 거 아니야.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얘네들의 각각의 값을 알았으니까 이 두 개씩을 또 더해볼 수 있겠네. 이왕이면 뺍시다. 빼면은 얘 사라질 거고 얘도 사라질 거고 그치? 남는 건 R만 남겠지. 몇 개? A까지 묶이게 했으니까 빼니까 얼마? 6. 다시 말하면 AR 즉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정보를 또 찾을 수 있겠죠. 됐어요? 가운데 있는 항 알았대. 그럼 우리 나머지 거 알 필요 없잖아. 아까 얘 세 개 다 곱한 값은 가운데 있는 놈 등비 중앙을 알고 있으니까 그치? 가운데 있는 놈의 몇 제곱? 몇 제곱? 항 3개니까 3제곱. 등차수열에서는 합이 일정한 거고 등비수열에서는 곱이 일정한 거고 등비 중앙을 이용해주면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등차수열은 합에 관련된 내용들만 알고 있다라면 등비수열은 반대로 이제 곱에 관련된 내용들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야. 했니? 우리 이거 가운데 있잖아. A-T A 플러스 T 항들이 3개 주어져 있어. 등차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놈은 A 곱하기 다 더한 값은 등차수열이니까 다 더한 값은 가운데 있는 항이 몇 개? 3개 항의 개수였다고. 근데 등비수열은 A, AR, AR 제곱. 그럼 얘네들의 곱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또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등비수열이니까, 그치? 그 이놈은 마찬가지 가운데 있는 놈 누구? 이놈이 몇 번 곱해진 거랑 똑같아? 3번 곱해진 거랑 똑같다고. 여전히 얘는 항의 개수. 알겠어요? 오케이? 나중에는 이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AN 뭐 1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2의 n제곱 이런 일반항이 있대. 등비 수열이. 근데 그때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해서 마지막 A9. 자, 이거 다 곱하면 얼마냐? 물어본 적이 난다고. 그럼 또 얘네들을 2, 4, 8에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가운데 있는 항이 있니 없니 얘는? 있지? 등차수열에서는 합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다라면 등비수열은 우리가 항들끼리의 곱에 대해서 좀 많이 관련돼서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얘네는 가운데 있는 항이 몇 번째 항이야? 5번째 항인 거지, 그치? 지금 이놈이 총 몇 번? 9번 곱해진 거랑 똑같다고. 항의 개수. 됐어? 등차수열에서는 얘네들끼리 더하라 그랬대. 등차수열에서는 그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항의 총 몇 배? 항의 개수 9개였잖아.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냥. 더하기냐 곱하기냐 요 차이인 거라고 그냥. 이해돼? 항의 개수. 얘는 2의 5제곱인 거고, 그치? 그게 몇 개? 총 9번 곱해졌으니까 2의 45승.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슷한 느낌을 잘 가지고 가야지 등비수열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알겠어? 하승이는 뭐 그렇게 맨날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안약을 넣고 있냐? 어? 왜요? 아니, 눈이 너무 아프면 건조면 안경 렌즈 끼지 말아야지. 눈 너무 자주 넣는 것도 안 좋은데. 왜냐면 이미 자꾸 넣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계속 눈이 건조하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좋아, 그러면. 지금이야 너네가 모르겠지만은, 아유, 내가 또 이런 꼰대 소리 하고 있네. 그만할래, 그냥. 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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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궁금해. 나중에 또 몸이 안 좋아진다. 또 이런 똑같은 뻔한 스토리지, 뭐. 올해도 너네는 궁금해요. 점도 하셨어요? 선생님 안경 안 썼어. 렌즈는요? 렌즈 안 꼈어. 부럽다. 렌즈 선생님 무서워서 못 껴. 렌즈 껴본 적이 없어. 나 무섭긴 해요, 렌즈. 근데 선생님도 지금 시력이 좋진 않거든? 0.56 나와. 부러워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앉아있으면은 좀 글씨들이 잘 안 보이게 한단 말이야. 또 뭐 두세 개 보여. 난시등도 있었거든. 근데 이제 심할 때는 이제 밤에 운전할 때, 특히 밤에 비 올 때 운전할 때가 제일 심해. 그래, 그때는 이제 차에다가 이제 안경 놔두거든? 그때 안경 써. 안경 쓰고 운전하면 좀 괜찮아. 그래서 운전할 때 말고는 거의 잘 안 써. 뭐, 안 보여도 그냥 완전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고 있지, 그냥. 써야겠어요. 선생님 원래는 눈도 되게 좋았었는데. 원래 1.2, 1.5 막 이랬는데. 저 1.6, 1.7이었어요. 1.6이 어딨어? 1.6 아니에요? 1.6, 1.7이었을 텐데. 1.6, 1.7도 있어? 그치? 1.5 다음에 2.0인데 바로? 한국에서는? 에, 그래요? 아니, 내가 옛날 사람인가? 요즘에도 그렇지? 물어봐야겠다. 그치? 아, 그래요? 0.6, 0.7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가 봐요. 근데 예전엔 눈 되게 잘 보였는데. 다음 또 질문. 없어요? 50. 자, 59번은 떨어뜨린 높이의 몇 분의? 8분의 5만큼 공이 튀어오른대요. 자, 이때 처음에 2m 높이에서 딱 처음 시작을 높이에 떨어뜨렸을 때, 자, 8번째. 튀어오른 공. 자, 얘 높이를 물어봤네. 그치? 항상 수열은 모르겠으면 시각화하고 나열해보고 가장 나중에도 이제 하겠지만은 점화식이라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될 거란 말이야.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n번째 항이랑 그 다음 번째 항이랑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는 게 점화식이거든. 근데 그런 것도 나왔을 때 일단 모르겠으면 나열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야. 마찬가지로 수열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순서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열해. 모르겠으면 써봐. 처음에 공이 어디에 있었대? 그 높이가 어디? 2m 높이에 있었대. 됐어? 한번 딱 높이가 여기지? 한번 빵 튀었어. 그 다음 높이 딱 튀어 올랐을 때 얘 높이가 어디라고? 첫 번째 공 튀어 올라왔을 때 높이를 그때 우리 A1이라고 합시다. 그 높이는 2m에 얼만큼 튀어 오른다고? 8분의 5만큼 튀어 오른다고. 됐어? 일단은 계산하지 마. 알겠어? 왜? 규칙을 알아봐야 되니까. 알겠니? 다음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튀어 오를 때 얘도 그때 높이는 요 공에 얼만큼? 8분의 5만큼 또 튀어 오르겠지. 그럼 이때 공의 높이를 A2라고 한다라면 2 곱하기 8분의 5에서 그치? 그거의 몇 분의 몇 만큼? 8분의 5만큼 튀어 오르겠네. 여기까지만 쫙 적어봐도 감이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그치? 떨어졌다가 또 오를 때 이때 높이를 우리가 또 A3라고 한다라면
그 A3는 그 전에다가 그 전에 또 얼마큼? 8분의 5만큼 튀어 올랐겠지 뭐. 그쵸?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갔을 때 n번째 튀어오른 공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2 곱하기 8분의 5에 그치 n제곱. 또 이제 나 등비수 알아요. n-1 이렇게 쓰면 안 돼. 규칙을 좀 보라고. 첫 번째 8분의 5만큼 띄어올랐고 두 번째 8분의 5 제곱만큼 띄어올랐고 알겠니? 그럼 이 상태에서 뭐 여덟 번째 튀어오른 공 높이 물었으니까 8 넣었을 때 너무 찾으면 되는 거지. 계산할 거 없어. 그냥 쓰면 돼. 그냥 이렇게. 알겠어요? 2의 세제곱이니까 24제곱 하는 사람이 미친놈인 거야 그냥. 알겠지? 계산할 필요 없어. 계산 안 해도 돼요? 네. 2를 언제 24번 곱하고 있을래?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곱해. 해갖고 와, 알겠지? 네. 계산기로도 안 나올걸? 그래요?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지금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으로 계산해봐. 어떻게 나오나? 2를 20번만 곱해도 일단 100만이 나와. 잘하면 나올 수 있겠다. 그럼 거기다 16 곱한 거니까 몇천 나오겠지 뭐. 몇천만. 더 질문 있어요? 자, 어느 제과점에서 빵은 계단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야. 왜 하다 말어? 2가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지, 그니까. 그치? 무슨 2 플러스 뭐 나오던데? 2에 이게 이렇게 하잖아. 그치? 자릿수 초과해서 안 나오는 거야. 너무 큰 자리라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 봐봐. 종이를, 지금 저기, 빵이 들고 있는 A4 용지 있잖아. 저 10번 접으라 해도 못 접어. 8번. 그게 그 2의 거듭제곱이 10번 하면 1024가 되거든? 가봐. 단순히 0.1mm라고 한번 해봅시다. 두께가. 그럼 이거를 10번 접어봐. 그럼 1024배가 되겠지. 1024배면 102.4mm가 되겠지. 그게 몇 미터인데? 몇 센치인데? 10cm 되는 거잖아. 10번이면 10cm 된다고. 이만큼 된다고. 그래서 애초에 접히지가 않는다고. 챗GPT가 해줬어요. 1670. 그래서 이거를 한 몇 번이라더라? 한 40번? 40번이었나? 몇 번 접으면은 지구 밖을 떠가서 달까지 도착한대. 수치상으로는 접지 못하고. 그만큼 엄청 커진다는 얘기야. 지수라고 하는 거는. 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뭐만 죽였대? 무게만 좀 변화를 줬대. 무게는 그 당시 무게에서 몇 퍼센트 줄여서 20% 무게를 줄여서 우리가 빵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한다라고 했어. 그치? 쓰레기다. 20%만 줄이면 쓰레기 아니에요? 물가 상승에 비해서 그냥 가격은 그대로 유지 상태에서 그냥 개수만 좀 줄인 거지 뭐. 그런가? 가격을 올린 것보다는 낫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대신에 우리가 똑같은 가격 주고 이게 먹는 양이 좀 줄어든 것 뿐인 거지. 똑같은 양을 먹으려면 돈 더 많이 내야 되겠지. 그렇네요. 좀 굴좀. 근데 봐봐.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가격이 바뀌면은 가격 올랐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무게만 조금 줄이면은 올라왔다는 인식이 별로 없잖아. 그건 그렇지. 둘 다 봤을 때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꼈을 때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한 게 조금 더 덜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보통. 이거 왜 나왔어? 어쨌든. 자, 이때 이 방법을 3번 시행하면 빵의 단위 무게당 가격이 처음에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치? 자, 요 가격은 알아볼라? 현재? 몰라. A1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무게도 알아볼라? 몰라. 그럼 몇 g이나 할까? Bg이나 합시다. 됐니? 일단 잠깐만. 자, Bg 합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A1으로 할 수 있는 무게가 자, Bg만큼 할 수 있는 거지. A1으로.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한번 우리가 좀 변형을 줬대. 1회 시행했을 때는 똑같이 가격은 A1일 건데, 그치? 그때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야? B에 20% 줄였으니까 그 무게가 80%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간단히 나타내자면 80%면 몇 분의 몇? 5분의 4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동의? 자, 그 다음에 그걸 또 한 번 더 했대. 여전히 가격은 그대로 A이고 그 무게는 요거에 다시 몇 배? 또 20% 줄인 거니까 5분의 4가 되겠네.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3번은 가격 그대로 A인 상태에서 그때 그 무게에 얼만큼? 5분의 4의 세제곱만큼 줄어들었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무게에서 가격이 얼만큼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만큼 줄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똑같은 가격을 본다라면 단위 무게당 그럼 똑같은 무게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는 우리가 A1 내고 Bg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A1을 내고 이만큼의 무게를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그 기준을 이제 가격을 두지 말고 똑같이 Bg을 사서 먹으려면은 그때 가격만 좀 비교 한번 해보자고. 몇 배가 되는지. 됐니? 몇 배 된 거야? 이만큼 된 거잖아, 지금. 그치? 그치, 뭐. 됐어? 쉽게 말하면 뭐야? 얘는 처음에 몇 배입니까? 즉, 공비 몇 번 곱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냥. 등비수라는 걸 우리 이제 알게 됐으니까. 됐니? 또 질문. 없어요? 없으면 이제 오늘 등비술 합을 하면서 오늘 등비술을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 이제 틀린 것만 했는데 벌써 20분이야. 질문만 받았을 뿐인데. 나 선생님이 최대한 너네들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할 테니까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제발 제깍제깍 얘기해. 알겠어?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3월달에 할 때 조금 편합니다. 알겠어?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단원 자체가 기말고사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인지를 익혀놔야지 기말고사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잖아. 알겠죠? 물론 지수 로고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로고에 대해서 우리 또 정확히 또 성질 까먹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책 한번 돌아보면서 로고 성질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시험 본다고 했으니까 알겠지? 다음 주 금요일 알겠어? 자 그럼 오늘 할 거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왜 이렇게 자꾸 부러져? 선생님이 힘이 세서 그래요. 왜 이렇게 자꾸 부러지지? 원래 이렇게 안 부러졌었는데, 이렇게?
잠깐만. 네. 잠깐만. 자, 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을 좀 알아볼 건데, 자, 자, SN. 자, 요 기호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단순히 합, 이러면 안 된다고. 합, 이러면 안 된다고. 얘 의미가 뭐였어? SM.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어디까지? n번째까지 다 더한 거를 우리 SN이라고 하겠다고. 했니?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그 수열의 항들을 등비수열처럼 좀 한번 표현을 좀 해보면, 현재 첫 번째 항은, 자,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비를 R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항 누구? A 더하기 두 번째 항 얼마?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은요? AR. 세 번째 항은요? AR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n번째 항은? A, R에, n-1승. 됐어? 근데, 내가 그게 센스나? 불 엄청 많이 쓰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차수열에서는 우리가 거꾸로 한 번 더 했다라면, 거꾸로 더해봤자 얘네들은 큰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근데 우리 등비수열에서는, 곱이 일정하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뭔가 곱이랑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R을 한번 곱해본 거야. 각각의 전부 다 R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니? 얘는 R 곱하면 얼마나 돼요? AR. 근데 얘는 여기다 안 쓰고 그 다음 거랑 맞춰서 한번 써볼게.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얼마 되니? AR 제곱. 세 번째 항은요?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가겠지, 그치? 그럼 n번째 항이고 그 전 항에다가 R 곱하면 얼마나 돼? 그치? AR에 n-1승 이렇게 되겠지? 그 전의 항이었으면 n-2승이었을 거니까,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n번째에다 우리 곱해주면은 AR에 n승. 됐니? 이거 돼요? 이거를 싸그리 다 또 보니까 뭐하고 싶게 생겼어? 빼면은 좀 없어지는 것들이 보이네. 빼면은 없어지는 것들이 보이네. 그치? 빼면은 이왕이면 우리 SN 공통이니까 묶어서 정리해주면 1-R 곱하기 SN. 자, 요 놈은 누가 나와마? A랑 AR의 N승, 그치? 근데 우리는 또 공통 묶어서 나타내주면 1-R의 N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가 돼요? 따라서 공비가 만약에 1이 아니라면 1이면 0 돼버리니까 1이 아니라면 그때 등비수열의 합은 누구분의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자,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돼요. 괜찮아? 얘는 공식을 외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 보여? 그 구조가 똑같잖아, 그치? 요 N은 누구? 그치, 항의 개수. 여기 A는 누구? 첫 번째 항, 초항. 됐니?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얘를 위에서 아래를 뺀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좀 빼고 싶었대. 왜? 음수하면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아래에서 위에 빼도 얘는 어떻게 되냐면 R-1분의 A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별할 필요 없는데 그럼 계산할 때 음수하는 게 좀 불편해서 공비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보통 이런 거 많이 쓰고 1보다 작다 그러면 이런 거 쓰기도 하고 선택해서 쓰겠대. 근데 큰 의미는 없어, 하겠지?
근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양수가 좀 편해서 1보다 클 땐 요거, 1보다 작을 땐 요거 쓰고. 알겠어요? 어떤 게? 공비가. 됐니? 그럼 만약에 공비가 만약에 1이라면 어떻게 될까? 1이 아닐 때는 저렇게 됐었는데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 그때 등비수열의 합은 0이 돼요? 공비가 1이래. 공비가 1이래. 공비가 1이래. 전부 다 어떤 항이야? 다 A로 다 같은 거지, 그치? 그럼 A만 몇 번 더한 거야? N번. 그럼 얼마? N 곱하기 A.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똑같은 거 몇 번 더하는 거야? N번 더한 거다. 그래서 A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도 이게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머릿속에 있으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요거는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돼. 물론 유도하는 것까지 몰라도 돼. 식만 좀 알아두자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또 한 가지 해야 될 거. 등비수열 나왔으니까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 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정리 한번 해보자고. 우리 등차수열에서도 이런 것만 봤을 거야. 자, 이 값이 뭔가 얼마가 있었대. 기억나요? 또 이어서 바로 이어서 똑같은 개수만큼 또 얘네들이 더한 값이 또 있었대. 됐니? 또 바로 이어서 A8, A9 자, 얘네들이 더한 값이 자, 뭐 이렇게 있었대.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개수만큼 바로바로 이어서 더해 나갈 때 등차수열에서는 얘네 나온 결과들끼리도 무슨 수열이 된다고 했어? 등차수열이 된다고 했었어. 그치? 그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본 거야. 항들이 주어졌으니까 우린 또 할 거는 뭐야? 빼보면 공비 몇 개? 3개. 얘는 여기다가 공비 몇 개 곱해주면 3개 곱해주면 나오겠네. 그치? 여전히 얘도 공비 몇 개? 3개. 얘도 몇 개? 3개. 그치? 다시 말하면 이 전체에다가 우리 공비 3개 곱해주면 밑에 있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공비 3개 곱해주면 밑에 있는 식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여기까지? 자, 얘도 공비 몇 개? 3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전체 공비 3개 곱해버리면 여기 공비 3개 곱해버리면 누구 나온다? 이 아래에 있는 거 나오더라. 그러면 나온 결과들끼리도 봤더니 얘랑 공비 3개 곱하면 나와요. 또 얘랑 얘는 얘한테 공비 3개 곱하면 나와요. 즉 우리가 일정하게 곱해서 만든 수열인 거랑은 똑같은 거잖아.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돼요? 따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이 봤다라면은 그 결과값들끼리도 무슨 수열이 이루더라? 등비수열을 이루더라. 근데 등차수열에서는 공차가 3개, 3개니까 3개의 공차가 총 3번 있어요. 해서 9D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상관없어. 그냥 3개 차이 나면은 공비의 3승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냥. 거기에 또 세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공비는 얼만큼 차이 나는지도 우리가 첫 항만 비교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겠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넣을 거야. 자, S5 얘가 1이래. S10 얘가 33이래. S15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 또 보니까 우리한테는 5번째, 10번째, 15번째까지 합을 물어봤으니까 몇 개씩 늘어나니? 5개씩 늘어나지. 또 우리 이러한 조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5번째 항까지 얘네는 얼마인 거고? 합이 1인 거고, 그치? 거기에서 더하기 10번째 항까지니까 6번째 항부터 또 똑같이 몇 개?
5개, 6개부터 10번째까지 몇 개? 얘도 또 5개인 거지, 그치? 여기까지 합이 전체 몇 개? 33이니까 그 얘만큼은 32라는 얘기인 거네. 맞아요? 그럼 거기에서 더하기 S15라는 얘기는 여기 다 더한 거랑 그냥 거의 이어서 또 11번째부터 어디까지? 15번째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우리가 요거만 알면은 이제 구할 수 있겠네, 합은? 근데 얘네들끼리도 무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등비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공비는 얼마? 공비는 얼마? 32잖아. 아, 1에서 32 있는 거잖아. 공비 32. 그럼 공비 32니까 얼마? 32 제곱. 그럼 이거 다 더하면은 S15 나오죠. 됐니? 등차 수열에서는 얘 굳이 구할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어떻게 한 건데? 얘 곱하기 한 개수 3개. 그쵸? 근데 등 비수열에서는 얘 그냥 다 구해서 더해야 되겠지, 그치? 됐니? 근데 또 이왕이면 공식 알고 있으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 개수 몇 개? 3개 빼기 1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이러면 좀 더 식이 복잡해지잖아, 등비수열은. 그치?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서 더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 요거는 2의 10승 1024 32 더하기 1 해주면 되죠. 1024 보고 바로 안 나면 안 돼. 알겠어? 32가 2의 5승이잖아. 그럼 2의 10승일 거 아니야. 그럼 1024잖아. 알겠지? 세수하고 있어요. 네. 자, 62번. 아유, 목 아프다. 씨.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대요. 자, 근데 그때 두 번째 항은 10이고요. 네 번째 항은 40이래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즉 다시 말하면 S10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우리 한글 나왔네. 은상아, 뭐 한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자꾸 듣고만 해서 안 된다니까. 자꾸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해야지 머릿속에 박지. 아니, 항들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몇 번째 하는데 등차수열부터.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나누라고. 나누면 그 공비가 몇 개 나오니까. 그래, 2개 나오니까. 얘 값이 얼마나 얘기인 거야? 그래, 4. 됐어? 근데 우린 공비가 양수란 거 알고 있으니까 그 공비는 얼마고? 2. 됐니?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SC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구할 거야. 자, 불러. 공비 R 안 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얼마? 5 곱하기 공비에 10승 마이너스 1. 됐니? 물론 쟤네는 계산할 필요 없어. 근데 간단하게 뭐만 해주면 돼. 얘 1이니까 그냥 5 곱하기 2의 10승 빼기 1 그냥 이렇게만 적어도 돼. 알겠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얘는 계산 다 하라고 나왔네.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알겠지? 저건 계산하기 잘해도 돼요. 계산할 필요 없다고. 채점을. 네. 답 확인해 볼 때? 네.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얘네 버려야겠다. 얘네. 이게 분필들이 잘 안 지워지는구나. 1067번. 자, 얘네처럼 부분합이 주어진 경우, 아까 했던 거. 자, 우리 요 내용인 거죠? 봐라, 얘들아.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세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라고요? 아, 요만큼의 합이 14래. 그치? 근데 우리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그럼 여기서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더한 놈이 몇인지 우리 알 수 있겠네. 다 더한 게 얼마라고? 126이니까 얘는 얼마야? 112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때 얘 얼마냐 물어봤네. 맞아요? 그럼 일단 우리는 뭘 알아? 얘네들끼리 뭘 알아? 합을 알아. 근데 쟤네는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그치? 그럼 얘랑 얘의 공비는 몇 개 차이? 3개. 됐어? 그럼 얘 아래 3승이 얼마란 얘기야? 8. 그럼 R 나왔네. 얼마요? 2. 했니? 나누면 8이잖아. 그럼 3승이 8이니까 R이 2일 거 아니야. 8이 2의 세제곱, 그치? 은사 맞니?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다섯 번째 항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거든? 다섯 번째 항. 어떻게 할래? 등차수열에서는 가운데 항 알고 있으니까, 그치? 뭐 하면 돼? 얘의 3배가 112요 라고 쓰면 되는데, 그치? 맞아? 근데 여기는 등차수열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쩔 수 없어. 그냥 도입해. 첫 번째 항 A라 하고, 두 번째 항은 얼마? 공비 나와 있으니까. 그래, 2A.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4A. 얘 얼마? 14요. 그냥 도입하는 거 그냥. 알겠어? 따라서 A는 얼마? 7A니까. 그치? 나왔네요. 따라서 A5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2에서 공 B 몇 번? 4번 곱한 거니까 몇 승? 2에 5승. 그치, 32. 됐어요? 아니야, 합을 구했다 친다면 여전히 또 우리는 공 B를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9번째 항까지 합을 많이 구한다고 하면. 그치? 그렇게 그냥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시험 볼 때 이제 편해진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 얘네 학교 시험 문제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와. 다음 9번째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보통.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하면 돼? 등비수열 합 구하면 되는 거지, 그냥. 여기 다음 번째 항 알고 있으니까. 그치? 자. 왜냐면 선생님들도 봐봐. 생각해봐. 너네가 학교 선생님이야. 시험 문제 낼 때. 어쨌든 답은 필요한데, 그치? 너네가 계산 복잡하게 내고 싶겠니? 아니면 편하게 내고 싶겠니? 답은 네가 내야 되는데? 편하게. 그치? 그래, 당연해. 그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대고 잘 알고, 기억하고, 연습만 열심히 하시면. 알겠죠? 노가다성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 물론 내는 경우도 있거든, 간혹. 그 선생님이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
자, 다음 71번. 자, 이번엔 어떤 수열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수열의 합이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SN이라고 했는데 그 SN이 현재 4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우리가 표기되었대요.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1 더하기 A4를 구하라고 했네. 맞아? 그럼 우리 합이 나왔을 때 일반항 어떻게 구하니?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 등차수를 하면서 SN이 나왔을 때 일반항 AN은 어떻게 구한다? 얘 등차수리니? 아니요. 합 나왔을 때 우리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 비타민. 검색해도 돼요? 아니요. 누가 기억을 하고 있나? 합이 나왔을 때, SA 나왔을 때 우리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또 힌트를 줘? 아이고. SN이라고 하는 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그치?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어디까지? n번째까지 싸그리 다 들어온 거잖아. 그럼 우리 누가 궁금하다고? 누가 궁금하다고? 일반항이 궁금하다고? n번째항이 궁금하다고? 다 했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AN이 궁금했다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 일반항 AN은 SN에서 뭘 빼주면 돼? 이 앞에 있는 거 싸그리 다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빼기 SN-1. 아, 근데 이때 N은 당연히 몇부터? 2부터 성립하는 거고, 그때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 1을 대입해서 구한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당연히 이거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SN은 뭐야? SN은 뭐야? 4에 n 플러스 1승 빼기 4 빼기 SN-1은 뭐야? 4n-4. 4의 n승 마이너스 1. 아이, 4. 미안해. 됐어요? 그럼 우리 계산해보면, 얘는 사라지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치? 또 이왕이면 얘네들 계산 못하잖아. 그치? 항상 지수가 작은 놈에 맞춰야지. 곱하기 4. 그죠? 그럼 똑같은 놈이니까 4개 빼기 1개인 거잖아. 지금. 그치? 얘네는 뭐야? 3 곱하기 4의 n승인 거지. 그게 뭐야? AN.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됐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아까처럼 얘처럼 구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또 한 가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랬었어. 그치? 그 규칙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느냐, 그 규칙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느냐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n에다가 얼마나 대입해주면? 그렇지, 0 대입해주면 n에 0 대입해주면 n에 0 대입해주면 얘가 0 돼버리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거 굳이 하지 않아도, 물론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뭐 대입해주면 s에 0 대입했을 때 0이니까 라고 한다라면 첫 번째 항부터 그 규칙이 성립해요. 만약 0이 아니라면 그때 첫 번째 따로 구해야지. 알겠어? 근데 0 대입해보니까 현재는 얼마니?
0 대입하면은 4 빼기 4네? 0 맞죠? 아,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 그래서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 A1. 초항은 얼마?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12 플러스 네 번째 항은요? 3 곱하기 4의 4승인 거지. 왜 12의 4승이 돼? 공비가 10이야. 됐어? 4의 4승은 얼마? 2의 8승이요. 그럼 얼마냐고? 2의 8승이요. 아니, 제곱해봐. 16의 제곱이잖아. 256. 그래. 너무 크면 좀 바꿔보면 되잖아. 우리 아는 숫자로, 그치? 곱하면 뭐 나오겠지? 이건 계산해보세요, 알겠죠? 이제 대망의 이제 원리합계. 됐습니까? 오늘 원리합계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물리학계가 뭐예요? 원리합계는 우리가 적금 넣을 때 있지. 네. 그 원래 원금과 이자가 총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합계를 구하는 게 원리합계야. 어렵네요. 됐어요? 오케이, 지워도 되죠? 얘는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지워놓고 시작할게. 물론 원리합계 자체가 좀 한 번에 이해가 되긴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원리합계가 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우리가 어느 돈을 적금하는 데 있어서 그 원금과 그 이자의 합계를 구하는 게 원리합계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단리식 적금이 있고, 두 번째, 복리식 적금이 있어. 단리는 뭐냐면은 그 이자가 변하지 않고, 아니, 이자는 계속 똑같은데, 전부 다. 그 이자가 우리가 넣은 돈에 대해서 똑같이 이자가 붙는 거야. 원금에 대해서만. 그럼 물리는 즉, 자, 봐봐. 우리가 한 달로 한번 봐볼게. 아니다, 연초로 봅시다. 우리가 1년째, 처음 2001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초에 우리가 돈을 넣었어. A1이라는 한 금액을 넣었어. 그러면 그게 2001년 말이 되면 1년이 됐다고 우리가 간주하는 거거든, 수학에서는. 연초 1월 1일, 연말 12월 31일. 그럼 1년이 됐다고 간주하고, 그때부터 얘한테는 뭘 붙여주냐면 이자를 붙여줘. 이자를 붙여주는 이유는 알아요? 지들이 쓰고 다시 넣어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붙여주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그 물가 조절이요. 아니에요? 물가 조정이 아니라, 자, 우리가 돈이 갖고 있어, 그치? 근데 은행에 돈이 없네? 근데 은행한테 우리가 쓸 돈을 우리가 내 돈이지만 잠깐 맡겨놓은 거잖아. 맡겨놔서 고맙다고 그 돈을 더 붙여주는 거야, 이자를. 그래요? 그럼 은행은 그거 가지고 또 돈을 굴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붙여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이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이율이라고 하면은 1년에 붙는 이율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자. 그게 만약에 R%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니다. 또 문자 많으면 우리 또 헷갈리니까 쉽게 100원을 전입했어. 알겠지? 근데 그 이율이 계산하기 편하게 10%가 이율이 붙는데 1년에 10% 붙는 거야. 그러면 100원에서 그 이자가 붙었겠지? 얼만큼? 10원. 맞아요? 근데 10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100에다 얼마? 10분의 1, 0.1 곱한 거지? 되죠? 그러면 이제 2002년 초가 됐네. 금액은 당연히 바뀌어 안 바뀌어?
하루 지난 거 이거 안 바뀌겠지? 2002년 말이 됐네. 그러면 이 이자는 또 1년이 지났으니까 붙겠네. 단리라고 하는 거는 그 100원에다가 100 곱하기 0.1이 한 번 붙었지, 그치? 또 원금이 얼마였어? 100원이었지. 이만큼만 붙는 거야, 계속. 똑같은 이자가. 이게 뭐라고? 단리. 그러면 봉비는 복리는 이자가 붙었어. 전체 총 금액의 이자를 붙는 거야. 복리는. 그래서 이자가 계속 중복해서 붙는다라고 해서 복리식인 거야. 그럼 우리가 얘네를 계산 한번 해보면 100원 플러스 100 곱하기 0.1에 두 번 붙은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갔을 때 만약에 그래. 2020년 말이 됐어. 그럼 이자 총 몇 번 붙었을까? 20번 붙었겠지. 그러면 얘는 원래 처음에 원금이 100원이었는데 거기서 그 이자가 총 몇 번? 20번 붙은 거. 이게 지금 단리식 계산이야. 됐어요? 근데 단리식 계산은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와. 문제는 뭐냐면 복리식이거든? 복리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 복리는 자, 복리는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 100원 넣네.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연말에는 1년 동안도 보관해서 이자 붙었겠지. 일단은 여기까지는 똑같아. 됐어? 그 다음 연초는 하루 지났으니까 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었겠지. 또 그게 또 1년이 지났네. 100 플러스 100 곱하기 0.1. 자, 이게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금액인 거지. 여기에 플러스 이 금액의 10%가 또 붙는 거야. 됐어? 그러면 100 플러스 100 곱하기 0.1. 자, 이거에 0.1이 붙는 거라고. 됐니? 무슨 차이인지 이해돼요? 전체 금액의 0.1%만큼, 0.1만큼의 이자가 붙는 거라고. 100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그럼 봐봐. 얘는 100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었지만은 얘는 100원보다 조금 더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자가 조금 더 증가한 상태에서 우리 10%가 붙었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조금이라도 더 크겠지. 근데 복리가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참 뒤는 훨씬 많이 커져. 그럼 계산을 해보자면 이걸 우리가 좀 더 계산이 편하게 공통인수 있으니까 한번 묶어서 계산해보면 1.1. 자, 이렇게 되겠네. 1 플러스 0.1이니까. 맞아요? 얘는 100 곱하기 1.1. 여기에 또 100 곱하기 1.1. 공통을 묶어버리면 또 얘도 1 더하기 0.1이니까 1.1.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얘는 100원 곱하기 1.1에 몇 승? 제곱이 되어버리겠네.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간다고.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2020년이 됐네? 그럼 이 원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갖는가? 100원 곱하기 1.1에 20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이자가 100원 플러스 얘도 100원 묶어볼게. 편하게. 구별하기 편하게. 100원 묶어버리면 1 플러스 얼마야? 2. 맞아? 요거 계산하면 2니까. 그럼 우리가 결국엔 얘가 뭐야? 처음에 3배가 된 거잖아, 지금. 그치? 20년 동안 넣고 있으면 10%로 가면, 그치? 근데 얘는 계산해보면 요거는 이제 문제마다 주어질 거야. 얘가 3보다는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복리식이 나중 되면은 훨씬 더 우리한테 더 큰 돈을 주는 거야. 복리는 크게 많지가 않아. 은행에서도. 알겠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할 건데, 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어,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2001년 초에 한 번만 넣는 게 아니라 2002년도에도 한 번 더 또 100원을 넣을 거야. 됐어? 그럼 이것도 이자가 쭉 붙어가겠지. 그럼 이때는 얘가 총 얼마가 될까? 이자가 총 몇 번 붙었을까? 한 번 빼고 그 다음 연도부터 이자가 쭉 붙어나갈 거니까 몇 번? 처음에 얘가 2001년도에 넣은 거는 이자가 총 20번 붙었어. 그치? 그렇지. 얘는 1.1, 얘가 19번 붙는 거야. 됐니? 그럼 만약에 매년 계속 똑같이 100원씩 적립하고 있다라면 2003년도에도 100원 넣었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는 쭉 갔을 때 얼마큼? 2번 적게 넣었은 거니까. 그치? 1.1에 몇 승? 18승. 됐어?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만약에 마지막에 2020년 초에도 우리가 100원을 넣겠지? 계속 넣고 하면은. 그치? 그럼 이때는 몇 번 넣을까? 이자가 한 번만 먹겠네. 즉 100원에 1.1 한 번. 그럼 그때 우리가 매년 돈을 적금하고 있을 때 이것들을 다 싸그리 뭐한 거? 더한 게 원리합계인 거야. 됐어? 그럼 우리 딱 봐도 아 얘는 무슨 소리인 거 알아? 1.1씩 계속 곱해 나가는 거니까. 그치? 맞아? 등비수열 합의행법으로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공비는 얼마고? 공비는 얼마고? 1.1. 맞아? 공비 빼기 1 분의 첫 번째가 얼마? 요걸로 보기 좀 편하겠지?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 물론 이거부터 거꾸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100 곱하기 1.1 첫 번째야. 거기에 공비 얼마? 1.1에 몇 승? 그치, 항의 개수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다 넣었으니까 총 20개 빼기 1 요거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는 요거 주어질 거야 책에서는. 알겠어? 그럼 이거 계산만 하면 돼. 얘는 또 특별히 0.1이니까 그냥 곱하기 10 해주면 자릿수만 없어지겠지. 됐니? 자, 요게 뭐라고? 원리합계라고. 됐어요? 그 요거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75번부터 요거 원리합계 한번 해볼 수 있겠니?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줄게. 알겠어? 오케이. 네.